선생님 아이 키우시면서 욱하신 적 있으세요? 사실 어제도 했는데 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선생님 아이 키우시면서 욱하신 적 있으세요? 우기요? 네. 사실 어제도 했는데 그죠? 다들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쵸? 이제 9시에서 10시 정도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자라 9시네 자라 이러다가 자라 맞아. 나중에는 안 자면은 뭐 이러면서 네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긴 하잖아요. 많죠 사실. 그리고 첫째 때는 보다는 둘째 셋째 그쵸. 있으신 분은 왜냐면 멀티로 해야 되니까는 이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욱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떤 게 욱이야? 주관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화를 내는 거 말고 이제 다 화를 내고 막 발산을 한 다음에 잘 때 이게 후회될 때가 있어요. 맞아. 아 그랬을 땐 내가 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나의 감정을 표출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상치 않게 좀 충동적으로 뭔가 감정 표출을 했을 때를 좀 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울면서 자는 애를 보고 막 후회하면서 죄책감이 혼자 들죠. 되게 처량하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애기 보고 있고 네. 나는 왜 그럴까 자책하고 그런 거. 근데 이제 보통은 사실 상식선에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 워낙 흉흉한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애기를 뭐 내동댕이 치고 뭐 자기 엄마가 뭐 애한테 흉기를 들이민다든지. 근데 사실 그러신 분들이 욱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는 안 그러는데 내가 너무 욱해서 뭐 아이에게 손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 좀 만들어 봤거든요. 선생님 직접. 네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나의 욱이 좀 문제가 있는 욱인지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욱인지,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얘기하면 에이, 그 정도 나도 욱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걸까?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가 정도로 있다는 거는 이제 가봐야 되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욱을 자주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평균 이상으로 이상이구나 하니까 이거를 뭐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선생님 만드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케이지라고 원래 문제성 음주에 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음주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4개 문항으로 이게 문제성인지 아닌지 보는 건데 그거를 좀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불러드릴게요. 각각의 뭐 yes라고 하면 그때마다 1점을 하시는 거예요. 1점? 네. 아니면은 0점. 첫 번째, 나는 아이에게 좀 그만 욱해야 되겠다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좀 그만해야 1번인데. 되겠다. 1점. 그 다음에 2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 그만 좀 욱해, 너 그렇게 욱하는 거 별로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비난이나 뭐 그런 책망을 들어본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최근 한 달간은 최근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0점. 그리고 3번, 내가 욱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1점. 그 다음에 4번, 한 번 욱하고 나서 또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더 낸 적이 있다. 그 에피소드가 끝나고 바로 후에. 계속 연달아서. 분노하다가 계속 분노를 연결해가지고 더 누가 분노를. 말릴 때까지 거의. 네. 그런 적은 없었던 그런 적 것 같아요. 없다. 네. 네, 그럼 총 2점이시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2점 이상일 경우에는 상담 이따가 하고 가시네요. 애 3명이니까. 3명이니까. 이 점 정도. 그럼 그거는 2점 이상 말고 2점 가산점 초과로 합시다. 2점 초과. 2점 초과. 2점 초과.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지? 네. 그래서 어쨌든 나 상담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제 임의로 만든 건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욱하는 걸 좀 조절을 하고 싶은데 조절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문제점을 느끼고 나 스스로도 문제점을 느끼고 또 욱하는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욱함으로 인해서 또 욱이 더 생기는, 결국 감정 조절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4개 중에서 네. 뭐 한 3개, 4개가 정말 나는 다 맞다 이러면은 왜 욱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서는 욱을 안 하시던 분들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욱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사실 육아가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우리는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더 좋은 길을 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아이한테서 아이를 좋게 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욱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쉽고 즉각적인 방법이 욱하는 거나 화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인기응변인 거죠, 사실은. 그쵸. 어. 근데 이렇게 자주 욱하시고 아이를 이제 때리고 이런 분들은 요새 분장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분조장. 분조장이라고 하나요? 분조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또 약자를 썼네. 아.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실제 정식 진단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정식 진단명은 아니고, 근데 이제 뭐 분노나 이런 감정을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거를 화로 폭발되는 거를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정신과적으로 좀 비슷한 진단을 찾아보면은 간헐성 폭발성 장애라는 진단이 있기는 해요. 분노 조절 장애랑 네. 비슷한.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격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행동적인 폭발을 보이는 장애. 이게 바로 욱이네요. 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진단 기준이 있어요. 간폭장. 간폭장. 그래서 간헐성 폭발성 장애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간헐성 폭발 장애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뭐 우울증이 같이 있거나 같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폭발이 자녀한테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산후우울증이 있거나 아버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을 동반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한테 푸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간폭장, 분노장 음. 이런 거는 치료는 가능하죠. 네, 치료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하고 있어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충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 원인 교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식의 한다고 하면은 인지행동 치료도 있어요. 치료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그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욱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런 행동을 했는데 또 이제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데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정서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우리 아이도 나처럼 나중에 욱하지는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한두 번 욱한 거 가지고 아이가 뭐 잘못되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가 막 지지직거려요. 그럼 보통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탁탁 치잖아요. 그치. 탁탁 치면은 그 순간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계속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TV가 망가지겠지. 결국에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욱할 수도 있고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면 분명히 아이한테 데미지가 됩니다. 만 3세 이전으로 하면은 그거를 세세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는 없고 또 심한 학대를 받았다고 하면은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고 많이 해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크고 나서는 그걸 다 배우겠죠. 그렇죠. 조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를 배우고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화내도 되나 보다. 동생한테나 다른 친구한테도 좀 때려야 말을 들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정서적으로 대인관계 내에서 계속 체벌이나 좀 폭발성 장애는 또 뭐예요? 일관적이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언제 화낼지 언제 좋아할지를 모르니까 애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믿는 신뢰감 정도도 굉장히 빈약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많거나 타인을 네. 신뢰하지 못하는 네. 그런 식의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어제 네. 엄마가 이래서 너무 화가 났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어. 그래도 너무 미안해라고 네, 네. 얘기를 하면은 어. 얘는 또 아무렇지 않게 그 왜 지금 얘기하지? 어. 이런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그건 좋을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음.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를 아이도 이제 아는 거고, 또 하나는 엄마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내 행동을 아이가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이후에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너무 잘한 거예요. 네, 너무 근데 잘하신 걱정은 또 네, 뭐냐면 네. 그래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좀 조심할게 이래놓고 다음날 또 그러는 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엄마 분조자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사과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어. 반복적으로 하면 그 사과의 의미도 사실 없어지는 그치, 거죠. 그치.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거를 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의사로서도 제일 처음에 뭐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갑자기 두노함이잖아요. 두노함. 해를 끼치지 말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싶지만 너무 많은 걸 해주려다가 역효과가 나면 좋은 거 100개 해줘도 맞아요. 잘못된 거 한두 개 해버리면 그 다 깎아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났을 때는 차라리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욱했을 때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